여러분 안녕하세요.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예정에 없었던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코리아나 용접기의 기본적인 특성들 이외에 좀 더 진도가 나가서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미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코리아나 용접기 기술 상담 부서는 아니라서 모든 분들에게 길게 상담이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구매하신 쇼핑몰이나 대리점 등의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코리아나 용접기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 중에 용접기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법에 익숙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접에 필요한 복장이나 착용구들은 따로 정보를 찾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보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용접기의 용접선 등의 조립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아크 용접기는 아주 간단하죠. 전류 조절 다이얼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류 조절 이외의 모든 것은 숙련도에 따라서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이 처음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다이얼 오른쪽에 있는 이 스위치는 제일 위로 올리면 펄스 용접이 되는 것이고요. 용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펄스 기능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좀 감을 잡으신 후에 좀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놓게 되면 일반 아크 용접이 됩니다. 일반 아크 용접기가 똑같은 기능이니까 우선 이것도 사용을 하지 마시고 일단 내려서 2번을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주파 스타트가 스타트를 도와주는 그런 모드가 되겠죠. 자, 이제 용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용접을 시작해서 절대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용접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습을 우선 해봐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뭘 만들어 보겠다고 해봐야 그게 잘 될 리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접봉은 2.6파이 일반 막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류값은 이 다이얼을 12시 방향으로 맞춥니다. 12시 방향에서 조금 높여도 되고요. 12시 방향으로 놔도 됩니다. 이 정도로 놓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세기가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1.4T 각파이프인데 지금 이 정도 세기가 되면 이게 이렇게 구멍이 쉽게 나는 그런 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스타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타트가 돼야 연습이 됐던 작업이 됐던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타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용접기가 스타트가 잘 된다고 하니까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티그 용접기나 미그 용접기는 스위치로 백발백중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안 되면 그 용접기가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크 용접기는 스타트의 변수가 좀 많이 있어서 이 고주파 스타트가 도와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 처음에 새 용접봉을 물리면 여기 보시면 속에 철심이라고 하는 속심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딱 들이댔을 때 모재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스타트가 안 돼요. 이거는 새 용접봉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용접기와 다르게 이 모재에서 대략 한 1mm 정도의 유격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스타트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딱 들이대서 약간만 띄워준 상태에서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일반 용접기에선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상태는 피복이 좀 돌출되어 있으니까 피복을 깨서 또 달라붙을 수 있게 속심이 나온 상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이렇게 대서 조금만 사이를 띄게 되면
스타트가 이상 없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작업하는 곳에 이렇게 살짝 손을 대고 뭐 이렇게 간격을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작하는 방법이 또 새 용접봉을 꽂아 볼게요. 이런 스크래치 판을 하나 준비를 해서 여기서 스타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그냥 하게 되면 붙어요. 이렇게 안 돼요. 여기서 문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가 깨져 있고요. 문지르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후에 약간 이 앞에가 달궈져 있는 상태면 어김없이 바로 어디든지 가서 누르면 스타트가 잘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뭐 문질러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약간의 뭐 요령도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뭐 새 용접봉입니다. 그러면 요령은 이거예요. 이 철심이 모재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우면 닿아요. 이렇게 닿아서 스타트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눕혀요. 눕히면 이 용접봉에 피복이 있기 때문에 속심이 모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눌러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도 뭐 달궈져 있으면 이렇게 눕혀서도 시작이 되는데 깨졌을 때나 이런 뭐 새 용접봉을 꽂았을 때 눕혀서 시작을 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은 또 이 상태로 되면 일반 용접기 같으면은 뭐 불가능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세우면 돼요. 이렇게 되면 스타트를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용접을 끊게 되면 피복이 이제 돌출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피복이 돌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자들이 말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따까리라고 하는 게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텐 용접봉일 적에는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따까리가 앉게 되면 이 고주파 스타트가 도와준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대서 잘 안 된다고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안 되면 되게끔 뭘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복이 좀 길게 앞으로 돌출이 됐을 수도 있고요. 따까리가 좀 심하게 앉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되게끔 좀 비벼준다든지 좀 눌러준다든지 이렇게 스타트가 되게끔 만들어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냥 뭐 되면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스타트 연습을 해서 스타트가 어느 정도 잘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타트를 한 후에 용접봉 끝에서 아크가 발생이 돼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용접봉을 녹이려면 이 모재와 용접봉 사이에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크가 발생이 되고 용접봉이 녹겠죠. 근데 이 간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을 해서 나는 간격을 잘 맞췄는데 이 용접봉이 녹아서 얘가 길이가 짧아지면서 간격을 계속 안 맞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뭐 다른 것에선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용접봉이 이렇게 빨리 녹아 없어질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용접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용접봉 간격이 멀어지니까 아크가 끊어지려고 하죠. 끊어지려고 하니까 밀어요. 밀면 또 붙죠. 붙으니까 이렇게 띄어요. 낀 다음에는 이 앞에가 깨졌죠. 그리고 다시 용접을 하는데 또 붙어서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보분들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물상을 가시던 뭐 주변에서 뭐 구하시던 이렇게 좀 두툼한 철판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녹이는데 이제 보세요. 내가 뭐 어떤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용접봉만 녹이세요.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용접봉만 녹이세요.
지금 뭐 한 군데 계속 이제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 두꺼운 것도 구멍이 나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녹이세요. 그런데 저처럼 지금 이렇게 녹이는 게 아니라 용접면을 쓰고 녹여야 됩니다. 용접면을 쓰고 가까이 보면서 어떻게 녹는지 잘 보면서 용접봉을 계속 녹이세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용접면 안쪽을 보면 이 돋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대부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노안이 좀 온 후에는 돋보기를 달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돋보기가 달려 있다는 것은 돋보기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보라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서 계속 용접봉을 녹이다 보면 용접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녹아 들어가는지 그 감이 올 겁니다. 이제 용접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녹아 들어가는지 그 감이 어느 정도 오신다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용접봉을 녹이면서 어떤 과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 석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금을 거도 좋아요. 금을 거서 용접면을 쓰고 금이 잘 안 보이면 이 옆에다가 따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계속 용접봉을 녹이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이렇게 됐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나오는 거 하고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용접봉이 펜이나 뭐 붓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을 긋기 위해서는 이렇게 긋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용접이 시작이 되면 이 용접봉이 녹아서 줄어들어서 길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하면 손이 앞으로 약간 이동이 되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오히려 손을 잡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고만 있어도 이런 비드가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기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